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 할 텐데,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죠? 그 네, 이후에, 했죠. 예. 네. 근데 그 이후에 트위터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느낌인데요. 네.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있었는데, 직원들을 해고했다고요. 네, 지난달이죠. 27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이후에 직원을 갑자기 네. 한 절반 정도를 해고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 4일 날 전 세계 이제 임직원 7,500명 중에 50% 정도죠. 3,700명을 그냥 개인 메일로 해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고용 상태가 그대로라면 트위터 이메일을 안내받을 거고, 영향을 받는다면 다음 단계 개인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경험담에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직책이나 성과 그리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냐. 이런 불만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일론 머스크 답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죠. 트위터 코리아. 여기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 지금 알려진 걸로는 보면, 커뮤니케이션 팀 전원은 해고됐고요. 네. 홍보대행사, 보통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직접 안 하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쪽 계약도 종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트위터 코리아 직원이. 네. 그 중에서 25%가 정리 해고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 통보 받은 분들은 아예 이제 시스템, 네.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접근이 벌써 차단됐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 이거 자체가 뉴스였는데, 이렇게 인수하자마자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배경, 아무래도 수익성 때문인가요? 인수하는데 이제 63조를 들였는데요. 네. 큰 돈이죠. 그래요. 큰 돈인데, 지금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매일 한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정도씩. 네. 매일요? 매일입니다. 네,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미 자기 돈으로 안 하고 인수를 하는데 돈을 좀 빌렸나 봐요. 그래서 한 16조, 127억 달러 정도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이제 당장 돈이 나가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많이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잖아요. 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필요한 인력까지도 이제 보냈나 봐요. 그래요. 이것도 크게 기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냐. 그리고 우리가 혹시 너가 알기로 중요한 인력이 있다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또 그것도 굉장히 큰 해프닝으로 여겨져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급작스레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블룸버그에서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그런 사업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트위터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많이 이용을 하다가 요새는 사실 거의 잘 이용하지 않는 SNS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 또, 한국에서는 K-팝의 성지예요. K-팝에 대한 정보를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해외 팬들은 한국 K-팝의 정보를 다 트위터로 얻기 때문에 네. 트위터가 K-팝을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SNS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K-팝과 이제 정치 쪽으로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제가 잘 K-팝 관련한
뉴스를 트위터에서 안 받아서 그런가 보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트위터에는 파란 딱지라고 하죠. 우리 그 블루로 된 공식 마크요. 이게, 이것을 붙이는 거를 유료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이게 원래 일부 유료화가 되어 있었고요. 네. 일부 유료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비용을, 원래는 이제 2.99였다 4.99로 올렸었는데, 네. 이걸 또 이제 8불로 또 올린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인증마크라고 하죠. 그 유명인이잖아. 네. 아니면 뭐, 이제, 케이팝 스타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가 걸 보면 이 계정은 그 인증된 계정이다라고 하는 블루 마크가 있는데 네. 일반인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트위터 블루라는 거 가입을 해서 인증 마크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유료를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그런 유명인사 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일단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모든 유료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트위터 내에서 스폰서 광고만으로 매출을 벌고 있는데, 네. 물론 이 월 구독 서비스는 있었지만, 네.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원래 트윗은 수정이 안 돼요. 아, 한번 올리면? 네, 그 박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되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오히려 좀 더 긴 영상을 네.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네. 유료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직 뭐 전 세계에 도입된 건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 4개국만 쓰고 있는데 이걸 아마 적극적으로 네.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우리가 트위터 하면은 사실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정치인이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상징적인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이런 그 트위터의 변화 조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중간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좀 영향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는 끝났는데 네. 뭐 전날 그 머스크가 공화당에 투표란 트윗을 올리면서 또 정치 견해를 또 냈고요. 이게 지금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트위터의 주인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올리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지지를 나타내거나 하는 건 좋지만, 그걸 플랫폼에서 똑같이 올리면서 지지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주인이 된다면, 네.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아예 퇴출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워낙 이슈가 되는 코멘트를 많이 했고, 네. 팩트체크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 팩트체크란 말을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네. 가짜뉴스, 허위정보, 네, 이런 것들 트위트 막 네. 날리고. 근데 본인이 퇴출을 철회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네. 근데 이제 사실 돌아오면 장점은 뭐냐면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도 영향력이 대단했지만. 네. 트럼프 영향력도 엄청났어요. 기자들이 거의 매시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지켜보느라. 거기서 그렇죠. 무슨 뉴스가 생산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결국엔 소셜 네트워크는 지금 페이스북이 고전하는 것도 결국 트래픽이 적어져서거든요. 네. 이런 이슈 메이커들이 돌아오면 트래픽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광고주들이 네.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광고주들은 또 나갈 수도 있어서 이게 또 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좀 급진적으로 네. 이 플랫폼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공화당에 투표하자 이런 트윗을 올리니까 트위터 주가는 급락했다면서요. 트위터는 이제 사실 인수되면서 개인 그 프라이빗 컴퍼니로 바뀌었고요. 네. 근데 뭐 어떤 주식이 영향을 받냐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어떻게 될지 좀 변화무쌍한데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이야기로 좀 옮겨가 볼게요. 유튜브가 최근에 주요 스트리밍 영상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가 정말로 엄청난 무기를 꺼내놨어요. 뭐냐면 유튜브가 이제 전 세계 트래픽에, 동영상 트래픽에 거의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와서 모든 영상들을 보잖아요. 대세죠. 대세죠. 근데 네. 유료 서비스들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티빙이랑 같이 티빙 안에 런칭을 했던 파라마운트 플러스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파라마운트가 또 운영하고 있는 쇼타임이라는 OTT도 있어요. 그리고 네. 스타즈라고 라이언스 게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즈라는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영상 네. OTT 서비스입니다. 이런 OTT 서비스를 네.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네. 가입하고 볼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로 새겨주면 네.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웨이브나 티빙,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볼 수 있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가입을 하라고 유튜브가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네.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유튜브가 수수료를 이제 저희가 아닌 이제 넷플릭스나 왓챠나 웨이브에서 받는 구조죠. 그런 서비스를 지금 미국에서 연 거고요. 네. 이게 뭐 이제 벌써 30개가 넘은 서비스에 들어와 있어요. 저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세 스포츠인 NBA 같은 경우도 NBA 리그 패스를 곧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는 이미 많은 비하인드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또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유튜브에서 정말 유료 콘텐츠든 무료 콘텐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한국이 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더더욱 이런 그 메가 앱이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슈퍼 앱, 소위 네. 말하는 여기서 다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모든 소비를 유튜브에서 다 즐길 수 있게 돼버리면서 정말로 플랫폼에 대한 그리고 콘텐츠가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 우리 방송국들도 지금 유튜브의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네. 뭐 YTN도 마찬가지고 뭐 네. 다 마찬가지지만 네.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그동안 영상 컨텐츠를 주로 하는 그런 SNS 플랫폼에서 이제는 정말 OTT까지 포함하는 메가 플랫폼으로 네. 예, 더 큰 뭔가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유튜브 수익도 극대화하고 그렇죠. 네.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TV 쪽에서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보고 웨이브를 보고 이런 OTT를 보는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시 또 TV 쪽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송이 아니라 OTT가라서 문제지만 유튜브가 좀 약한 영역이 바로 이 TV 영역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TV에 들어오기 위한 그 유튜브를 더 보기 위한 이유를 만든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료 서비스들에 대한 매출을 자기네들이 판을 깔아주고 굉장히 큰 광고판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을 얻어가면서 본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에 맞는 트래픽을 이용해서 외부 서비스들을 성장하게 하지만 자기들도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동안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는 모바일 서비스가 주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큰 화면을 가진 TV로 맞습니다. 네, 가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유튜브 어디까지 갈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 드라마 때문에, 이 KT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KT가 본래 이름이 올레TV였잖아요. 이 이름을 버리고, 지니TV로 이름을 바꾼다면서요. 네, 예전에 우리가 올레TV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죠. 근데 지니라는 이제 스튜디오 지니라는 걸 만들면서 지니가 만들어낸 컨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지니 네. 뮤직도 있고 네. KT 스튜디오 지니도 있고 미디어 지니에서 IPTV 서비스도 이제는 지니 브랜드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간의 시너지를 네. 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유튜브 프라임 채널이랑 비슷한 것이 이 지니 TV를 바꾸면서 단순히
그냥 IPTV를 리브랜딩한 게 아니라 네. 지니TV 내에서 OTT 플랫폼들을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게다가 근데 지니하면 또 이제 AI라는 기술이 또 이렇게 접목이 되죠.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네, 그런 부분까지 형용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지니TV에서 쉽게 넷플릭스 컨텐츠나 아니면 다른 OTT 서비스들을 쉽게 볼 수 있게 열어놨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가입자 기반으로 보면 IPTV 보면 1등이거든요. 1등 플랫폼으로서의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가 이런 미디어 시장에서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면 또 이제 IPTV 1등인 올레가 네. 지니TV를 바꾸면서 네. 이런 기존 가입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OTT 서비스를 가입하고 즐길 수 있게 네. 변모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위상을 좀 높여보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취지군요. 유튜브랑 비슷하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되게 한 3개월 동안 되게 재밌게 봤던 컨텐츠인데요. 네. 영국 남자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한국 문화를, 네. 한국 음식이나 한국 어떤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알리고 있는 채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구독자가 이제 540만 명인데, 어이구. 그 영국 남자에서 화제가 됐던 영국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었어요. 아, 그래요? 일주일간 수학여행 왔었는데, 그거를 3개월 동안 콘텐츠를 계속 한 에피소드씩 만들어가지고, 네. 20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아. 근데 그 조회수가요. 네. 8,800만 회가 넘었었거든요. 곧 1억이네요. 그렇죠. 아마 12월 달쯤 되면 1억 회가 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컨텐츠 하나가 네. 500만, 400만 뷰가 넘는다 이러면 엄청나게 성공한 컨텐츠잖아요. 그러네요. 이 컨텐츠의 평균 450만이 넘습니다. 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건데, 근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방송사에서 만드는 컨텐츠 중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뭐 음식이나 뭐 관광지 또 문화 이런 거를 좀 평가하고 엿보는 컨셉은 익숙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국 남자 컨텐츠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끈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컨텐츠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컨텐츠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이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층이 한국 대상이었다고 하면요. 일단 이 컨텐츠 댓글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대부분 영어로 하고 한글 자막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미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이 됐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따라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보는 친구들이 한국 문화까지도 이 한국 문화 이렇게 놀라워하고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시청자들이 놀라우면서 이 소문이 트면서 이제 시청 시간이나 뭐 조회수나 이런 게 막대하게 나온 거죠. 사실 한국인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만큼 조회수도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시네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특히 인기가 있었던 컨텐츠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한국 분식들. 저희가 생각하는 뭐 분식들이 저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한국 그 해외 친구들, 영국 친구들이 물론 영국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한국에 오니까 와 진짜 맛있다라든가. 떡볶이. 그렇죠. 떡볶이, 순대, 김밥. 그다음에 뭐 PC방 문화.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태권도라든가 한국 학교의 급식을 찾아든지. 그다음에 또 피자 문화가 또 한국이 뭐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피자 종류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요? 피자라는 게 대한민국 피자라는 K피자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피자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분들한테 피자 위에다가 파인애플 토핑을 올리는 게 제일 큰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고문을 할 때 쓰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피자 토핑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야, 그렇구나. 네, 특히 이제 태권도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큰 화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친구들이 뭔가 기존에 알던 것들이 아니라 네. 처음 보는 문화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이 마치 그런 그 리액션들이 보는 사람마저도 나 저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한국에 가면 뭐 어떤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나 지금 PC방을 가봐야겠네. 저걸 먹어봐야겠네. 저 토스트를 한번 먹어봐야겠네. 왜냐면 한국 토스트가 또 대만 토스트도 유명하죠. 한국 토스트는 굉장히 또 다양한 토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토스트를 사 먹지 않는데요. 집에서 해 먹는 거지. 근데 토스트를 사 먹고 먹는 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놀라워하고. 우리는 길거리 토스트 그거 꼭 먹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구나. 진짜 배고파지네요. 이 저녁에. 알겠습니다. 영국 남자들까지.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